이재명이 아웃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전해철 그런 의원들이 다시 꿈틀거릴 채비를 나서고 있다. 이재명 아웃 대비를 해서 친문과 이낙연도 뭉쳤다. 어제도 이 시간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의 아웃이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플랜 B, 이재명이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뜨리게 되고 당대표에서도 물러나는,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른바 넥스트 스텝으로 친문계, 이른바 문재인 지지를 했던 친문계, 그렇게 친문계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재명계로 갈아탔죠. 지난 대선을 위해서 이른바 새로운 권력에 다시 빌붙기 위해서 친문에다가 친명, 이재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대략 한 60명, 70명 정도는 됩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경쟁에서 치열하게 1, 2위를 겨뤘던 이낙연계는 지금 대략 한 20 정도, 20명이 지금은 채 안 된다고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친문계 또 이낙연계도 이제 이재명이 아웃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고,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오죠. 만약에 사태가 걱정된다. 이건 뭡니까? 이재명의 아웃될 시점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른바 바빠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빠졌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대략 한 4월 또 5월, 이게 이제 이른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고 이른바 봄꽃이 만개를 할 때로 저는 상징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4말 5초,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런 사태가 온다. 당대표 이재명은 내려와라. 당신만 이렇게 구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까지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당 안팎에서 굉장히 분출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의 이 법정 공방 도중에 이재명의 하야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이제 당을 덮칠 것이다 하는 내용의 그런 논평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이 이제 점차 매일매일 가시화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럴 때 친문계 이낙연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른바 친문계 NY에도 나름대로 자기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친문계가 주축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진 친목도모 조직이겠죠. 가끔 세미나도 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 연구원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민주주의 4.0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민주당에 가야 할 길 이런 이제 심포지엄을 하고 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인물이 바로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해철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을 했죠.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지금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된다. 해임 건의안을 냈고 지금 아주 야단 아닙니까? 네, 그 역할을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전해철 의원이 그걸 맡고 사실은 친문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해철은 뭡니까? 지난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과 붙어서 이재명한테 졌죠. 그래서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전해철이 한판 승부를 벌여서 결국은 이재명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총회를 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전해철을 이 모임의 이사장을 맡았다는 것은 이른바 친문 직계가 22대 총선, 1년 6개월 남은 22대 총선에서 비명계, 이재명계의 반대편에 있는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웃되면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쫓겨날 경우에는 바로 친문 세력이 그 공백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도 나왔겠는데요. 여기에
민주주의 4.0에는 비명계 의원 9명도 신규 가입했다. 대략 여러분들 이름이 윤영찬, 홍기원, 양기대, 서동룡, 오영환, 또 이게 다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계. 그 다음에 정세균 교인, 김영주, 개파사기 옅은 고영진, 신정훈, 이장섭 의원 등이 바로 민주주의 4.0에 새로 가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56명이었는데 전직 의원 포함해서 65명으로 세를 불린 것입니다. 세를 떴는데 이 주도권은 당연히 전해철을 이사장으로 뽑은 친문계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5명이 떡하니 이제 세력을 형성을 해서 자, 이제 이재명이 낙마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낙마를 하면은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친문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 때는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명, 이재명이 아닌 쪽에서 한번 그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예, 이낙연이 원래 내년 6월 말에 귀국 예정이었는데 1년간 미국 연수를 간 거니까요. 예, 워싱턴으로 그렇게 1년 연수를 갔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6월 달까지 가 있질 말고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귀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낙연 측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결정을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언제 귀국을 하는지 워싱턴에서 언제 귀국을 하는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낙연도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이낙연이 귀국을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 민주당 내의 핵심 세력들과 한판 일전을 겨룬다. 왜? 이낙연은 이제 거의 지금 주변인에서 그런 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쯤이면 다시 이낙연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권토 중례를 노리는 것입니다. 네, 이럴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은 것이죠. 거기 또 한 사람이 이제 정세균이 있죠. 지난 그 대선 경선 때는 별 힘도 못 쓰고 3등인가요? 4등으로 낙마가 됐지만 정세균을 따르는 사람들도 한 7, 8명 정도는 됩니다. 의원들. 이 사람들도 지금 이낙연이 들어오고 이재명이 아웃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정세균에 대한 경륜을 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아웃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이낙연 또 정세균, 전해철 이런 이른바 중진 그런 의원들이 다시 꿈틀거릴 채비를 나서고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슈 3을 얘기를 했지요. 예, 이슈 3 마치면서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한번 보시죠. 네, 쌓여만 가고 있네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가 국힘 민주 비호감지수 사상 최대. 예, 어떤 게 쌓여가지고 있나요? 비호감지수가 사상 최대다. 예, 국힘 민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이 그 국정지도조가 36, 37, 그 정도 올라서도 아직도 30% 되죠? 그런데 이 지지율이 등을 돌린, 윤석열의 등을 돌린 사람들이 다 민주당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중도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힘도 별로고 민주는 더 싫고 하는 비호감 지수가 그래서 사상 최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우르르 무너져서 새로운 정치 지평이 펼쳐질지라고 하는 국힘이나 민주나 지금 저 돌무더기에 서 있는 그래도 자신들 지지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우가우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두 양대 정당의 현실을 만평으로 잘 표현을 해줬네요. 네, 두 번째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은 구멍이 뻥 뚫렸다 하는 얘기네요. 구멍이 뻥 뚫렸다. 친명이 방탄벽을 쌓여 있는데, 예, 저 뒤에 저 골키퍼가 이재명 그 얼굴 비슷하게 생겼죠. 친명이 방탄벽을 쌓아 놓였는데 그래도 구멍은 숭숭숭숭 뚫려 있더라.
저게 뭡니까? 축구공은 검찰의 칼날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 칼날이 골을 뚫고 이재명을 아웃시킬 그럴 공간은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져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평도 그렇고 이재명의 아웃되는 순간이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